이번 시간에는 논리전개 방식 중에서 예시에 관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시는 예를 들어 보인다라는 뜻이죠. 예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첫째,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부족할 때입니다. 둘째는 일반적 사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고 싶을 때죠. 네이버 카페 마익누에 독해 중급 5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구문 분석과 어휘 정리도 해놓았죠.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공부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첫 문장을 볼까요? 때때로 바보의 질문은 천재의 질문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핵심어는 genius. fool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사람들은 대개 바보보다는 천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주제는 바보의 질문과 천재의 질문을 구별하기 어렵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바보의 질문과 천재의 질문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 혹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왜 천재가 천재인가? 2번 무엇이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가? 3번 시간의 화살이란 무엇인가? 4번 우주론의 천재는 누구인가?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갈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보기 3번에는 핵심어가 빠져 있어서 정답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들을 보니 이 글은 바보에 관한 게 아니라 천재에 관한 게 틀림없군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건 대답이다.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들어보면 천재와 바보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문법적으로는 이때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최근 스티븐 호킹은 질문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동네에 사는 바보에게서 듣고는 하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즉, 왜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면서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작가는 스티븐 호킹을 천재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논리전개 방식으로 인과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 문장을 보니 예시를 사용할 것 같네요. 참고로 옛날에는 동네마다 바보 형과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누나가 한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지난주에 밀입자, 촉근이론, 우주론이란 주제로 열린 과학학술회의에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는 블랙홀의 불가사의함을 발견한 것만큼 불구로도 유명한 그 물리학자는 시간이 앞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는 스티븐 호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증명은 물론 수학으로 했겠죠. 참고로 밀입자는 원자 같은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끈이론은 물리학 이론 중 하나로 기본 입자가 점이 아니라 1차원의 끈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한편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 호킹과 보통 인간의 차이는 호킹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이유를 설명할 때 그는 현대 물리학의 더욱 깊은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스티븐 호킹을 예로 들며 천재가 왜 천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핵심어는 genius. 주제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들어보면 천재를 알아볼 수 있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천재가 왜 천재인가? 천재는 대답이 남다르죠.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첫 번째 a genius는 주어이고 두 번째 a genius는 보어입니다. 2번 무엇이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가?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한 구타, 알코올 중독, 감전 등등. 이건 웃자고 만든 보기입니다. 3번 시간의 화살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화살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닙니다. 참고로 시간의 화살은 시간의 단방향성,
또는 비대칭성을 가정하는 물리학 개념입니다. 4번 우주론의 천재는 누구인가? 이 글의 논점은 우주론이 아니죠. 보기 1번이 우리가 파악한 주제와 가장 가깝습니다. 정답은 1번. 스티븐 호킹은 젊어서 루게릭병에 걸렸고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됐습니다. 그는 목소리마저 잊어버려서 휠체어에 부착된 음성 합성기로 대화했지만 우주론과 양자 중력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뤘죠. 제가 경탄했던 건 그의 이런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가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 점입니다. 여자들이 머리가 좋거나 잘생겼거나 돈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데에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런 남자들이 우수한 DNA를 가졌을 확률이 높고 그와 같은 유전자를 확보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대다수 남자는 일부일처제에 정말 감사해야 하죠. 법에서 일부일처로 강제하지 않았더라면 지능도 평범하고 생긴 것도 평범하고 돈도 별로 없는 대다수 남자는 결혼은커녕 여자의 눈길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외롭게 죽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나 디카프리오 같은 놈들이 여성들을 독차지했겠죠.